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MBC 스트레이트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 의혹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복민 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부산 송도의 69층에 달하는 무려 1조 원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주상 복합 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 빌딩을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전복민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에 재산 순위 1위입니다. 무려 914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회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편법 증여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스트레이트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을 만났는데 전광수 회장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마라, 3천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렇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인터뷰로 등장을 했던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시민단체입니다. 이 시민단체 대표도 방송 이후에 인허가 특혜 의혹 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서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이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인허가 과정에 한진이라는 큰 기업이 20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이 회사가 전복민 의원 가족이 인수를 하고 나서 한 1년 만에 인허가를 받아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이 돌았을 텐데 그 지역 언론에는 그동안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사 한 곳 그리고 방송사 한 곳에 그동안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신문사에 최근 한 2, 3년 동안 난 기사의 제목입니다. 송도를 한눈에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성황, 그리고 송도 조망권 편리한 교통 원스톱 생활 다 누린다, 그리고 송도 앞바다 맞닿은 천혜 입지의 초고층 서부산권 랜드마크, 우수한 조망 송도 현대 힐스테이트 완판 코앞.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를 이런 제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허가 의혹은 물론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 보도라든지 의혹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중에 기사 한 꼭지를 좀 보자면 본문이 이렇습니다. 비조정 대상 구역에서의 분양 호기를 이끈 것은 서구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다 라면서 홈페이지 주소까지 이렇게 링크를 해놓습니다. 이게 기사예요, 신문 기사.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는 컨소시엄 아파트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컨소시엄 아파트는 건설사들의 시공 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접목해 상품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사업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와 건설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탄탄한 시공력을 증명했던 이진종합건설과 국내 대표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의 현대건설이 손잡고 시공한다. 그리고 총 1368세대의 대단지고 중대형 평형대를 고루 갖춰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서부상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분양 현황도 소개를 합니다. 80%의 분양률을 달성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오션뷰의 고급 주거벨트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분양 관계자 인터뷰도 실렸네요. 고급 주거시설의 이미지가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계속해서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한 데다 신규 계약자 중 대구나 울산 등 타 지역 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다. 다시 말하면 투자 수요가 많아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라면서 이게 투기를 부추기는 셈이죠. 자, 다음에도 계속 보시면 송도 앞바다와 맞닿은 천혜의 입지다. 그리고 영구적인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희소 가치를 자랑한다. 극찬을 합니다. 전통시장의 편의성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도 해운대까지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까지
고속화 도로를 막힘없이 이용할 수 있다. 명지 신도시와 남해 고속도로까지 접근하기가 쉽다. 견본주택도 소개를 합니다. 견본주택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넣어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도무지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냥 보면 광고죠. 이걸 어떻게 기사라고 보겠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찾아보면 뭐 신문기사만큼 노골적이진 않은데 이 아파트 단지의 장점을 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성 기사 외에 별도의 광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건설회사가 그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면 더더구나 1조 원대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의 신문사, 방송사에 광고를 뿌리죠. 사실 이런 광고를 지역에서 뿌릴 때는 광고 효과를 보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사실은 이 신문사 지역 신문사에 근무를 하는 기자들에게 광고를 의뢰를 하면요. 이 기자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기자로부터 비판적인 보도가 생산되기 어렵죠.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보도를 차단하고 우호적인 기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사실 더 큰 측면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취재 과정에서 전광수 회장이 MBC 스트레이트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 나하고 인연을 맺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광수 회장 입장에서는 그 3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일간지나 방송에 광고를 낼 때, 분양 광고를 낼 때 한 3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회사 한 곳당, 언론사 한 곳당 기본적으로 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런 의혹 보도를 하는데 그 기사를 막는 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쓴다라는 거는 사실 전광수 회장한테는 큰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광고료 정도로 생각하면 그만이니까요. 어쨌든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건설업체를 비롯해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언론까지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커넥션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의혹 보도라든지 비판 보도가 나오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견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원, 부산시의원을 하면서 뭐 돈도 확보를 했고 이제 권력도 갖고 싶죠. 근데 부산시의원으로 만족을 못하고 중앙정치권으로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중에 재산순위 1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의원이 돼 있는 건데 그러다가 중앙언론에 포착이 돼서 이렇게 방송을 타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 한번 파기 시작하면 뭐 고구마 줄기 뿌리 줄줄이 달려 나오듯이 이 비리가 끝이 없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죠. 검찰, 국세청 등에서 어떻게 수사하고 조사하는지 이제 지켜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MBC와 SBS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MBC가 SBS에 대해서 오보에 대해서 정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죠. SBS에서 뭔가 후속 보도인지 반론 보도인지 정정 보도인지 뭔지 모를 보도를 하기는 했어요. 짤막하게 40초짜리 보도를 내기는 했는데 그 사과가 미흡하다, 정정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면서 MBC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 16일에 SBS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이정화 검사의 증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 등을 만나기 전에 이미 MBC 기자를 와 통화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보자 X와 함께 뭔가 함정을 판 것 아니냐. 그래서 권언 유착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MBC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죠. 지난 2월에 제보자 X와 2차례 통화를 한 MBC 관계자가 있기는 한데 기자가 아니고 PD였다. 그리고 PD 수첩 PD가 통화한 내용은 무슨 뭐 검언 유착, 뭐 채널A 기자가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사모펀드 3부작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조언을 받는 차원에서 통화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제보자 X로부터 이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처음 제보를 받은 거는 그 이후에 3월 7일에 처음 제보를 받았고 이 기자에게 전달을 한 것은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 3월 9일에 전달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했던 이정화 검사의 워딩도
MBC 기자가 아니고 MBC 관계자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이고, 그 관계자라 함은 PD수첩 PD,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이 권한유착이라든지 또는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SBS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하기는 했어요. 본인들의 MBC 기자라고 워딩을 쓴 것에 대해서는 오보라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정정보도도 아니고 뭐 반박도 아니고 반론보도도 아니고 되게 애매합니다. 지난 18일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는 기사를 내기는 했는데 딱 3문장, 그것도 표현도 굉장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표현으로 속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기사를 직접 보시면 SBS 8시 뉴스는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지난 2월 MBC 기자와 제보자 X 사이에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제보자 X와 통화한 사람은 기자가 아닌 PD수첩팀 소속 PD였으며 당시 통화는 채널A 관련 보도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 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끝이에요. 바로 잡습니다. 오보였습니다. 또는 MBC나 제보자 X에게 사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일절 없어요. 그냥 후속 보도하듯이 이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MBC에서 권력과 유착한 언론사라는 식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서도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빠져나가는 것은 언론사답지 못한 비겁한 행태다 라면서 소송을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방침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 대신에 민사소송을 하겠다라고 전해져 있고요. 그리고 제보자 X, 이 기사에 등장을 했던 제보자 X도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저도 관련 방송과 기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이 됐든 민사소송이 됐든 또 이 소송과는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송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문사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이거 정부 기구에서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언론중재위원회밖에 없죠. 근데 방송사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인 방송사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에 부당함 부분이 있었거나 편파보도가 있었거나 허위 내용이 보도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MBC에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제보자 X도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소식 유익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른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올라올 때 남들보다 좀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